내일 모레 이렇게 채널 A에서 네. 후보자들 토론하잖아요. 예.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게 계속 살아있는 불씨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경선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깥에 계속 살아있고 이게 나중에 단일화를 위한 예선전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4강 후보 확정이 되다 보면 조금 더 분위기가 반전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냐 마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고정 변수를 놓고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끝에 가서 단일화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안 벌어질 거라고 봐요. 아, 예. 완주를 못할 만약에 출마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케이스를 굳이 예. 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네.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죠. 정당의 보호 없이 네.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가 특히나 이 거대 정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전국 선거고요. 예. 더군다나 빨리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준비를 아무리 미리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 동원해서 선거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을 지지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과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실명은 드러나지 않은 5, 6치명이 있다는 뭐 그런 그렇게 현역 시간이 의원들? 많지 않고 조직력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갖춰지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하루 이틀은 모르겠으나 그 이상 지나갔을 때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또 여론의 압박도 나올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이재명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예. 왜냐하면 서로 공격도 할 거거든요. 네. 단일화를 앞두고 예. 본인이 선택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경선을 통과한 어떤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지지 갑자기 옆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어제까지 총리로 계시던 분 글쎄요 지지가 쏠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선거전이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떤 그런 단일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 성공만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세 후보를 좀 꺾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저희 당에서 후보가 되는 분의 지지율과 예.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지금 두 분 합쳐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훨씬 적잖아요. 지금 예. 나오는 여론조사. 네. 그럼 이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빨리 합쳐서 여기를 키우는 게 낫겠죠. 빨리 합쳐서 예. 시간을 뭐 끌수록 그렇게 좋은 판은 아니네요. 이제 바로 선거도 그겁니다. 얼마 안 남았고 예, 예. 40여일밖에 없으니까 제가 관전 포인트를 좀 오늘 전망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는 4강전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네. 어제 어떤 역할? 결과에 대해서도 다들 놀라신 게 나경원 후보 대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걸 놀랬잖아요. 자, 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서 선명하게 이 선거전을 끌어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유능한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인지 그것이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반탄 찬탄 구도가 약간 반반이 된 것만으로도 조금 미래지향적인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약간 드는데 예, 그 지점입니다. 예. 역할을 한번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네.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조금 더 이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 거고 예. 두 분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도 이제 전략이 바뀌어야죠. 계속 윤 대통령 뭐 탄핵 반대, 뭐 체제 수호 이 얘기로는 더 이상 민심과 당심을 자극할 수 없다는 것을 예. 이제 느끼셨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예, 토론회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대행 얘기를 했습니다만 후보들 간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선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뭐 김덕수다.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뭐 당내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부러 단일화가 용이한 후보를 내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민다. 본인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보시기에 김문수 후보의 진짜 전략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번 경선을 통과할 거고
단일화가 앞에 있더라도 본인이 단일화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각을 먼저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듯해요. 단일화로 가도 내가 승산이 있다라고 예.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를 미는 분들의 생각과 다른 분들을 미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한덕수 총리를 미는 분들은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해도 이재명을 이기고 대통령 당선된다는 생각으로 민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향후에 당권이라든지 네. 여권 내에 어떤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고 한덕수 총리를 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전략적인 방책으로 한덕수 총리를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를 밀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 후보를 당의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에 이겨야 한다.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걸 목표로 나가. 이게 다른 거죠, 지금 목표가. 그러면은 그 말 듣다 보니까 한덕수 추대론을 하는 분들의 배후에는 여전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는 친윤계 중심이겠네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당원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본선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당의 후보를 뽑을 건데 외부에선 자꾸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올 테고 그게 또 공교롭게 만약에 결선으로 가게 된다면 5월 3일에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근데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어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 즈음에 출마를 하겠다 또는 불출마하겠다 이래버리면 또 경선판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렇거든요. 예, 그런 상황까지 과연 한덕수 총리가 만들 거냐, 예. 누구를 위해서, 네. 무엇을 위해서 그런 물음까지 간다면 한덕수 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나오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사표를 내신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늘려야죠. 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는 보이지가 않고 곧 있을 2+2 통상협의 미국과의 네. 그 결과까지 보고 뭐 시점을 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네. 글쎄요, 이게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일지. 만약에 그 이후 출마를 하시면요, 지금까지 권한대행으로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사전 선거운동처럼 해석이 돼요. 민주당의 주장처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근데 뭐 이게 신경이 쓰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탄핵 얘기까지 어제 좀 다시 나왔습니다. 물론 실행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제 당직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재탄핵하면 오히려 뭐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리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하고 부르짖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감성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진성준 의장의 경우도 여러 네. 번 당 지도부 생각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하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한 적도 있거든요. 네. 진성준 의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되지가 않고 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예. 뭐 지지층 일각에 한덕수를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거 완전 사전 선거 운동이네. 이런 민심을 좀 대변하는 말이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뭔가 지지자들의 원성을 안 듣기 위해서 하는 발언으로 들려요. 저는 진성준 의원 관련해서는. 예. 근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대선 출마용이다. 뭐 출마할 거면은 협상을 멈추고 아니면 불출마 선언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뭐 다음 정권의 어떤 그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차기 정부가 곧 들어설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예. 하거든요. 김민석 의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진성준 의원 얘기에 더해서 이제 방금 그 부분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그 포석을 갖고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네. 뭐 사퇴 시한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견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제일 듣고 싶은 얘기죠. 곧 본인들 정부가 들어서는데 왜 왜 이렇게 협상을 중요한 일을 끝물에 하느냐. 그것도 대행이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마치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 기시감을 주는 거죠. 선거 전략으로서는 참 얄밉지만 저희로서는 좀 아파요. 네. 그 부분이. 예. 네.
곧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뭐 이런 식의 그런 가정을 것들이. 깔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머지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가 좀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되게 길게 선거운동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국민의힘은 더 조급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요, 이재명 대표는 뭐 4년 넘게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21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낙선 이후부터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아픕니다.